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은 망해요. 처음부터 정말 최고의 품질로 숭배해야죠. 그죠? 최고 품질로. 제가 만약에 자본만 많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막 누가 돈을 대주던 간에 내가 자본이 많아서 큰 식당을 한다면 저는 정말로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서 뭘로? 품질로 해서 저는 돈 벌 자신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저는 이제 품질과 이런 건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요즘 고객들은 절대 뭐 1,000원, 2,000원 비싸고 좀 싸고 그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특히 외식 같은 이런 산업은 실제 마음 먹고 나간 거니까 1,000원, 2,000원 뭐 비싸니까 안 가고가 아니라 맛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모든 집에 다 차가 있잖아, 차가. 그렇죠? 차가 있다 보니까 좀만 나가면 맛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맛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품질만 좋다면 그러니까 산지랑 정말 산지 돌아다니면서 좋은 물건 다 골라서 공급 맡기로 계약 맺고 그래서 직원들 교육 잘하고 한다면 정말로 돈 벌 자신이 있는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 못 버네. 요즘 돈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찬가지일걸? 돈이 많으면 돈 벌어요. 왜 돈 못 벌어요? 돈이 없으니까. 당연한 논리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거의 다 같은 입장이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드물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그 강릉에 사는 학생, 춘천하는 사는 학생이 이제 잠깐 내가 저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기본적으로 집이 여유로우니까 아버지가 몇 개 뭐 가게 큰 거 갖고 있으니까 애가 마음이 이 정신이 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뭐 아빠 가게 하지 이런 생각이니까. 아무튼 자 내가 어떤 사업 한다면 나는 길게 보고 예방적 관리해서 승부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품질 관리할 때 혼자만의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내가 식당이라면 사장이 나도 중요하지만 종업원, 안에는 주방장에는 주방장, 산지 모든 사람들의 중간중간 과정이 충실해야만 품질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참여 같은 분권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참여를 통한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참여라든지 그리고 우리 앞에서 과정지향적이다 말한 적 있죠. 뉴포토 할 때 뉴포토 기억나죠? 뉴포토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과정지향을 한다는 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과정지향성이다. 꼭 기억하세요. 결과 아니에요. 결과 아니다. 우리가 NPM 자체야 결과지향적 관리 방식이지만 이 2KM은 매 과정에 충실하다면 품질은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 과정지향이다. 등등이 이제 2KM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의의가 있고 밑에 특징이 있는데 특징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고객의 요구 또는 욕구, 장기적, 예방적, 분권, 집단, 과정, 참여 넘겨보시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품질이 좋고 나쁘고를 이제는 내가 앉아서 직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실을 얻어오는 거죠. 고객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를 그때그때 조사하는 것이에요. 느낌이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것이다. 자, 9번도 개선은 계속해야 돼요. 계속한다. 지속적인 개선을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쯤 봐놓으시고 밑에 비교가 있지만 비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품질 관리 알면 끝나요. 품질 관리. 그래서 전통적 관리가 옛날식 관리 방식이고 TQM은 NPM 같은 관리 방식이니까 그래서 둘은 물론 읽어는 보시되 어려운 거 없는 거니까 그렇게 봐놓으시고요. 예제 가보시면 다음 중 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고객지향적 맞죠? NPM에 입각한 방식이죠. 맞죠? 최고 관리자의 리더십과 지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최고층은 품질 관리하려면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최고 관리자가 급하게 성과를 막 요구해버리면 절대 품질 관리 안 돼요. 싸게 대충 해서 하려고 하지 품질 관리 실패하게 되는 거니까 최고 관리자가 지지가 필요한 거죠. 지지하고도 품질을 위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 직원들한테 권한이 줘야 되겠지만 5번처럼 형평성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품질 관리라는 말과 형평성 자체가 아예 관계없죠. 또 이게 NPM에 입각한 관리다 보니까 NPM은 형평성 차원이 아니죠. 그거는 기업처럼 하는 거니까 효율성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5번이 되겠죠. 자, 7번에
전략적 관리인데 그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뒤에 있는 문제가 한 2개 있을 텐데요. 그것만 풀리면 충분하고 대신 2번에 나와 있는 소앗의 그 약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면 돼. 장점, 약점, 그다음에 기회, 위협이 나오죠. SWOT이라는 건 SWOT. 그래서 SWOT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험생으로서의 나의 장점 뭘까? 나의 약점 뭘까? 나의 기회는 뭘까? 위험 뭘까를 이렇게 딱 봐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개인들의 역량을 따져봐야 돼. 나의 역량이 뭘까? 나의 역량을 따지는데 여러분의 장점, 약점. 지금처럼 특정한 지방에서 아주 많은 사람을 뽑기로 했다. 굉장한 기회죠. opportunity,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 돼. 나의 장점 뭐냐? 나의 장점 만약에 수험생한테 제일 필요한 장점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인내력, 끈기. 인내와 그다음에 끈기가 필요한 상황이죠. 나의 약점 뭐냐 봤더니 나의 약점은 물론 많이 있겠지만 특정 과목이 약점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특정 과목이 반대로 잠이 많다 약점이죠. 체력이 약하다 약점이겠죠. 다 약점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좋은 기회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다. 아주 간단해요. 강점은 극대화시키고 약점은 극소화시킨 다음에 기회를 살리는 위협을 제거하는 이런 전략을 말해요. 현재 여러분에게 제일 큰 위협은 뭐냐면 과락의 위협 또는 친구 같은 공부에 좀 방해되는 요소가 다 위험 요소예요. 항상 위협은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 제거. 이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한번 쉬는 시간 때 내가 과연 수험생으로서 갖는 장점 뭘까? 약점 뭐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충 이게 다 결론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소방대 학생이 이름은 좀 말하면 안 되겠다. 사생활이 있는데 걔가 지금 처음 들을 때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는 수험생으로서 너는 학생으로서 너의 장점 뭐냐 물어봤더니 본인은 아주 끈기가 좋대요. 끈기 있다고?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어. 근데 끈기가 있대. 그래? 그러면 약점 뭔데? 했더니 인내력이 없대요. 에이 자식아. 끈기가 있는데 인내가 없다. 뭔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그 학생은 지금 3년째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3년째. 왜요? 인내력이 없잖아요 지금. 맞아 없어요. 수업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 한참 있다 들어오고 또 갑자기 짐 싸서 나가고 갑자기 막 머리가 폭탄 맞아 오고 막 이래요. 파마에서 오고 귀걸이 하고 목걸이. 물어봐. 왜? 여자친구가 헤어지다 했대. 헤어졌대. 그래서 한참 시무룩해. 한 3일 지나면 나 웃어. 왜? 서로 사귀었대. 학원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이래. 예. 그러니까 늘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 학생은 꼬박 3년이야. 꼬박. 횟수가 아니야. 꼬박 3년인데 여러분 수험생한테 제일 필요한 사항은 이런 것들이에요. 참을 줄 안다는 거. 자리에서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버텨가지고. 지금도 벌써 이제 오늘이야 이제 그 지방마다 특히 저 동쪽이 지금 눈 때문에 그래서 그러겠지만 절대 공부를 하다가 오늘 쉬지 혼자 하는 게 나아.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거의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을 꼭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겉돌다가는요 꼭 후회만 하고 나게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1년, 2년 그런 기간 동안에 증명된 것이 아니라 정말 수년간에 쌓인 결과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처럼 자리를 지켜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 다. 자, 전략적으로 그렇게 많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큰 의미 없어요. 넘겨볼게요. PR 851페이지 PR인데 자, PR은 초이견에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로 크게 안 나올 텐데 올해는 약간 그와 유사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아마 학자들이 머릿속에는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은 관심을 가져 놓으시되 이게 나오면 개념하고 행정 PR은 여러분들이 행정 PR이 무엇인지 요 개념하고요. 그리고 PR이 갖는 어떤 그 효용 또는 문제점 또는 한계를 정리해 놓으면 돼요. 특히 올해는 아마 이 한계 쪽에 좀 더, 이 효용과 한계 쪽에 좀 더 비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PR은 다 아는 말이죠. PR. 내 PR을 잘한다. 그런 말 하죠. 이 PR은 쉽게 말하면 뭔가를 알리는 거죠. 알리는 것.
여러분 소개팅 나가서 또는 뭐 어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PR을 한다는 말 할 때 그 PR이 자신의 지금 단점을 알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장점을 알리는 것이에요? 당연히 장점을 알리는 거죠. 장점을.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뭔가 장점을 알린다는 것, 이게 PR이라 보시면 돼요. PR. 그리고 이 PR 자체의 영어 단어가 Public Relations라고 해서 일반 대중의 공공의 그런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목표 자체가 공공성을 띄어야 돼. 공익을 띄어야 돼. 그래서 특정한 사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PR은 본래적 의미의 PR과는 맞지 않는 거니까 그건 경계해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PR은 정부가 뭔가를 알린다는 것. 우리 얼마 전에 기억나나요? 아덴만의 영웅들, 뉴스, 신문에, 인터넷에 엄청 떴죠. 그때 했던 여러 가지 작전들, 그때 투입됐던 여러 가지 무기들 막 공개했죠. 이게 다 뭐다? 지금 정부가 업적을 홍보하는 중이에요. 업적 홍보한다. 근데 문제는 뭐였다? 나중에 기밀 유출이었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의식이 지금 딱 이 행정 PR에 맞는 거라서 아마 학자들의 머릿속에 이게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PR도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PR 중에서도 정부 업적을 알린다는 거, 정부 업적의 홍보라는 것은 업적. 홍보는 필요한 거죠. 다른 말로 과시욕, 자 시위욕을 충족시켜줘요. 거기 일을 행한 사람들, 공무원들의 어떤 취적들을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사계를 올린다는 것은 필요한 거지만 이렇게 공개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기밀 문제가 생겨요. 기밀 문제. 기밀을 노출했다는 PR하는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계로 나온다. 그래서 원래는 안 중요한데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에서는 알린다는 말 하나 아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852 가시면 거기에 필요성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알 권리 충족도 하나의 이유